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늘 싸울까요? 내가 이겨야만 해. 라고 고집부리는 아이 때문에 혹시 오늘도 한숨 쉬셨나요? 사실 아이들이 싸우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기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부모님의 지혜로운 개입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마음속 승부욕을 협력의 기쁨으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솔루션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집이 싸움 없는 평화로운 육아 낙원으로 바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음숲지기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형제자매 싸움에서 유독 내가 이겨야만 해. 내 말이 맞아.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고집이라기보다는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자기중심적 사고와 미성숙한 사회성 발달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 하고 아직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거나 양보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배우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특히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차지하려는 경쟁심이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한정된 자원인 부모님의 시간과 관심, 그리고 장난감 같은 물건들을 놓고 경쟁하며 자신이 더 중요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쟁심은 아이의 독립심과 주도성을 키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도해지면 갈등 해결 능력을 저해하고 형제자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겨야만 한다는 강박은 아이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또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놀이에서 양보하지 않거나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아이는 결국 혼자 남겨지거나 갈등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이는 사회성을 키울 기회를 잃게 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싸움을 중단시키거나 누구 한 명을 혼내는 방식은 임시 방편일 뿐 아이들의 근본적인 갈등 해결 능력을 키워주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기는 것 대신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배우고 갈등 상황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가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야 아이들은 건강한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3가지 솔루션은 바로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놀이처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면서 나 중심의 사고를 우리 중심의 사고로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이 솔루션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기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즐거운 일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솔루션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솔루션은 바로 마음 바꿔보기 역할극입니다. 아이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그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겠죠? 흔히 형제자매 싸움이 벌어졌을 때 각자의 주장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마음 바꿔보기 역할극은 아이들이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 역할극은 아이들이 싸운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보는 놀이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오빠의 장난감을 망가뜨려 싸움이 났다면 이제 오빠가 동생 역할을, 동생이 오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할 수 있지만 내가 동생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 또는 오빠는 그때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와 같은 질문을 던져주며 아이들이 캐릭터에 몰입하도록 유도해주세요. 아이들은 직접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상대방의 감정을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역할극이 끝난 후에는 꼭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네가 동생 역할을 해보니 어땠니? 동생이 왜 울었다고 생각해? 또는 오빠의 입장이 되어보니 어떤 기분이었어? 동생의 행동이 어떻게 느껴졌니?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이 느낀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연결짓도록 도와주세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동생이 이래서 속상했겠구나, 오빠도 나처럼 화가 날 수 있겠구나 하며 공감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 놀이의 핵심은 단순히 싸움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역할극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주장이 전부가 아니며 상대방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이 경험은 아이들이 향후 갈등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역할극을 지도하실 때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에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어떤 감정이든 존중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꾸준한 마음 바꿔보기 역할극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바로 함께 해결책 찾기 게임입니다. 싸움은 항상 한 명의 승자와 한 명의 패자를 만들어야 할까요? 물론 아니죠.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고 지는지가 아니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아이들에게 승자 없는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줍니다. 먼저 싸움이 일어났던 상황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거나 인형들을 활용해서 재현해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상황에서 모두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는 어떤 방법이 가장 공평할까?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모든 의견을 존중하고 어떤 황당한 아이디어라도 재미있는 생각인데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예를 들어 장난감 하나를 두고 싸웠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장난감을 다 같이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번갈아 가면서 놀아요. 다 같이 장난감 집을 만들어요. 같이 게임을 만들어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을 종이에 적어보면서 시각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최고의 아이디어를 선택하게 합니다. 선택된 해결책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스스로 정한 규칙대로 장난감을 공유하고 재미있게 놀았다면 와, 너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다 같이 즐겁게 놀았네. 정말 멋지다. 하고 구체적인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아끼지 마세요. 이런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협력을 통해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해결책 찾기 게임은 아이들이 단순히 싸움을 멈추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타협점을 찾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미래에 직면할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능력이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세 번째 솔루션은 바로 협력하면 더 큰 성과 만들기 놀이입니다. 아이들이 이기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훨씬 즐겁고 더 멋진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주는 놀이입니다. 경쟁적인 분위기보다는 협동적인 경험을 의도적으로 많이 제공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협력의 가치를 깨닫도록 돕는 것이 이 솔루션의 핵심입니다. 가장 쉬운 예시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큰 도화지 하나를 주고 우리 다 같이 멋진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제안해보세요. 형은 나무를 그리고 동생은 꽃을 그리는 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거나 자유롭게 서로의 그림에 더해가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작업하는 경험입니다. 블록 쌓기나 퍼즐 맞추기도 좋은 협동 놀이입니다. 누가 더 높이 쌓는지 경쟁하는 대신 우리 힘을 합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성을 만들어 볼까? 라고 제안해보세요. 요리놀이도 아주 좋은 협력 놀이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거나 쿠키를 굽는 활동을 해보세요. 한 아이는 빵에 잼을 바르고 다른 아이는 과일을 올리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합니다.
각자의 작은 노력이 모여 맛있는 간식이 완성되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협력의 중요성과 성취감을 동시에 안겨줄 것입니다. 과정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함께 만들었다는 기쁨이 더 중요하니까요. 놀이가 끝난 후에는 혼자 그렸을 때보다 훨씬 멋진 그림이 완성됐네. 같이 만드니까 더 빨리 더 높이 쌓을 수 있었구나. 또는 너희가 함께 만들어서 이 샌드위치가 더 맛있게 느껴져. 와 같이 구체적인 피드백을 꼭 해주세요. 아이들은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협력이라는 행동이 얼마나 가치 있고 즐거운 것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아이들이 또래 관계에서 협력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협력놀이는 단순히 싸움을 줄이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함께라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의 일상에 협력적인 놀이를 의도적으로 많이 만들어주셔서 아이들이 이기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지금까지 마음 바꿔보기 역할극 함께 해결책 찾기 게임 그리고 협력하면 더 큰 성과 만들기 놀이 이렇게 3가지 솔루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솔루션들의 핵심은 아이들이 갈등 상황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며 협력하는 즐거움을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함과 부모님의 인내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익히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때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싸움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솔루션을 적용하며 아이들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일관된 태도가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교육이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의 갈등 상황에서 심판자가 아닌 지혜로운 안내자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교육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형제자매 관계를 통해 배우는 것은 단순히 싸움을 멈추는 방법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지내고 갈등을 극복하며 협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회이자 가장 중요한 관계 훈련의 장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솔루션들을 가정에서 꼭 활용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기는 것보다 함께할 때 더 큰 행복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이 방법으로도 아이들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비밀 댓글이나 프로필 링크로 편하게 연락주세요.